오늘은 자 우리 이제 그 중국의 개항과 다양한 근대화 운동, 뭐 이 중국에 어떤 운동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이제 이때는 우리가 그때 앞번에 배웠던 우리가 그 조선 어떤 근대사와 이어지는 부분도 많아. 일단은 중국이 이제 그때 청나라잖아, 그지?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제 개항할 당시에 어떻게 되었냐 그러니까 청나라 국내 상황은 청나라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심했어. 그리고 청나라 때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거든. 그래서 인구 증가로 인해서 토지도 굉장히 부족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지. 그래서 농민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막 사회가 아무튼 나라 전체가 어수선했었어. 그리고 이제 국외적인 상황으로는 이제 이때는 청나라가 영국이 청나라와 이렇게 이제 이게 17세기, 18세기 이렇게 계속 무역을 해오고 있었단 말이야. 무역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초기 무역은 청과 영국의 초기 무역 형태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국이 침략한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청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 물건들을 수입해 가지고 영국에 왔는데 중국의 어떤 청나라의 유럽인들이 환장하는 게 차, 비단, 도자기 이런 걸 굉장히 유럽인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차와 도자기, 비단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영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걸 많이 수입을 해가. 근데 반대로 그러면 청나라는 영국에서 뭘 수입해 오느냐? 청나라는 모든 물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영국의 물건들이 흥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수입을 해오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 영국이 계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거야. 영국이 무역 적자가 발생을 해요. 자기들은 청나라한테 사오는 게 많은데 팔 거는 청나라는 아무것도 거의 안 사가니까. 그러니까 영국에 있던 원래 이때는 이제 물건 대금으로 은으로 이제 이게 세계 공용 화폐가 은이었단 말이지. 은을 주고 이렇게 사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은이 영국의 은이 중국으로 중국 청나라로 많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영국에서는 이걸 무역 적자를 해결을 해야 됐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청나라 보고 더 니네들이 수입을 좀 더 확대해라. 더 우리 걸 많이 사가라.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때는 이제 청나라에 우리가 공행무역이라고 알아야 돼. 공행무역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청나라는 이제 영국에서 하고 서로 무역할 때 그러니까 광저우만을 개항을 해줬어요. 광저우라는 그런 이제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제 광저우를 통해서 영국 물건들이 들어온단 말이지.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청나라 정부가 이제 이렇게 어떤 무역 허가권을 준 상인조합이 바로 공행이라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자기들 이제 무역 허가권을 준 상인조합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역을 했단 말이지. 영국과 청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이게 너무 좁다. 더 많은 데를 항구를 더 많이 좀 개항해가지고 우리 물건들을 더 많이 이제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청나라가 그걸 거부를 했어. 이때 17, 18세기는 청나라도 이렇게 외국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흥선대원군처럼 약간 이게 그런 수교 이 거부 정책을 비슷하게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일부 이제 제한적으로만 무역을 허용해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청나라 거부하니까 이제 이 영국이 이제 이 무역 적자를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니까 그때 생각하는 게 참 이게 이제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뭘 생각했느냐 하니까 해소를 위해서 인도산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시켜 가지고 그 아편을 갖다가 중국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몰래. 왜냐면 아편 이거는 마약이란 말이야. 마약이거든. 마약.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마약을 갖다가 인도에 재배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합법적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밀매를 한 거야. 영국 정부가 밀매를 한 거야. 들어가게끔. 근데 이게 마약은 중독이잖아.
그러니까 이 청나라 내에서는 이제 아편 중독자들이 막 와 늘어나는 거야. 원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약 먹으면 몽롱해지고 막 이게 환각 증세 보이고 말이야.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하고 막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이게 계속 마약만 찾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국, 여기 인도, 청나라야. 원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청나라는 영국에다가 아까 차, 도자기, 비단을 팔고 이제 은으로 그 대금을 주지. 인도는 청나라에다가 아편을 파는 거야. 아편은 인도산 아편이 들어가고 대신에 이쪽으로 은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영국은 어떻게 자 이렇게 면직물을 갖다가 인도에다가 팔아먹고 이렇게 은을 이쪽 두는 거야. 그래서 은이 이렇게 그 돈이 돌고 돈다는 거지. 이걸 갖다 우리가 삼각무역이라고 해. 삼각무역. 삼각형 형태 삼각무역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이제 이런 삼각무역이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시작하게 돼.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청나라로서는 이게 이제 이 국가적인 어떤 문제인 거야. 왜냐면 아까 말한 마약쟁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은이 청나라인은 은이 그 마약쟁이들이 은을 주고 마약을 구입하니까 이 은이 그냥 이게 인도로 다 가는 거야. 말이 인도지 이 은은 다시 영국으로. 왜냐면 이때 인도는 영국이 식민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강제적으로 인도에다가 아편을 재배하라고 해가지고 다른 농사 다 하지 말고 아편만을 재배하라고 해가지고 그 아편을 그래서 이제 인도는 그러니까 이 농사 지을 땅에다가 아편을 다 재배했기 때문에 농작물이 부족해서 식량이 감소하게 돼. 인도는 그 정도로 영국이 인도한테 아편을 재배를 강요시켰단 말이야. 그걸 청나라로 다 보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게 이제 또 청나라는 그때 이제 세금을 어떻게 걷냐니까 다 이게 국민 백성들한테 은으로 세금을 걷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청나라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은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낼 바에 그냥 아편을 갖다가 사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의 재정 수입도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거리에는 마약쟁이들로 넘쳐나고 일도 안 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청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이걸 갖다가 청정부에서 가만히 둘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영국에서 들어오는 배를 갖다가 단속하기 시작해. 임칙서라는 관리를 보내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들어오는 아편을 싣고 들어오는 그 밀수선을 갖다가 단속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서 이제 어마어마한 약 영국 배에 실린 1,400톤 당시로 1,400톤이나 되는 아편을 몰수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닷물 속에 다 빠뜨려버려. 폐기시켜버려. 거기에 영국이 이제 발끈한 거야. 발끈해가지고 이제 영국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는 게 바로 1차 아편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아편전쟁의 문제점은 이렇게 아편 이제 밀무역의 확대로 청의 아편 중독자들이 증가하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나왔고 해외로 청나라의 은이 영국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은의 가격이 아무튼 영국은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었고 그래서 영국 정부가 아편을 단속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영국이 발끈하면서 군대를 몰고 와서 전쟁을 치른 게 1차 아편 전쟁이었다. 근데 당연히 영국하고 청나라하고 싸웠는데 당연히 청나라가 졌지. 영국이 승리했지. 그러면서 이제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조약이 아주 중요한 조약이야. 바로 난징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 난징 조약. 난징 조약. 완전히 깡패들이야, 깡패들. 영국은. 이 난징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난징 조약이 이제 거기에 저 내용들이 중요하다.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일단은 홍콩을 영국에다가 넘겨줘. 100년간을 놨다가 100년간 넘겨주는
조건으로 100년간 이게 넘겨준단 말이야. 이게 이제 1842년인데, 아니야, 이게 아무튼 그래, 이렇게 이제 이 홍콩이 150년간이가. 얼마 전에 그렇게 그래요. 한 10년 조금 안 되게 그때서 이제 다시금 이제 홍콩이 이제 이렇게 다시금 중국으로 이렇게 반환이요 됐지. 아무튼 홍콩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영국에게 넘겨주고, 그다음에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원래는 강저우만 개방했었는데 상하이와 그 외에 아무튼 상하이 포함해서 5개 항구를 개방하게끔 돼. 개항.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공행, 원래 아까 했던 그 공행 무역을 이걸 폐지를 시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 이게 보면 이제 홍콩에다가 이제 그 홍콩을 영국에 이제 넘겨주는 거는 자기의 영토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영국에다가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영토가 축소되는 거고. 그리고 또 치해법권이 있어. 이게 치해법권, 난징조약에 치해법권. 청나라에서 벌어진 영국인들의 범죄를 갖다가 청정부가 처벌하지 못하고, 이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다른 우리가 영사 재판권이라는 게 있는데, 영사 재판권 이게 즉 치해법권이란 말하고 동일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그 청나라에서 범죄를 일으키면 영국인 영사가 재판을 한다는 거야. 영국인 영사가 재판을 한다. 청나라 관리나 청나라 어떤 거기에서 정부가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영사가 거기에 그게 청나라 사람을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영국인 영사가 재판을 한다는 그 말이지. 이게 즉 치해법권, 즉 통치하는 외에 법을 적용한다. 이런 어떤 예민데 아무튼 치해법권이야. 그리고 치해법권이 있고, 그 다음에 막대한 이제 배상금 지불로 영국은 더욱더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지. 그럼 이제 청나라는 거기에 대한 재정을 갖다가 또 국민들한테 막대한 세금을 또 이렇게 뜯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더 혼란해지고, 그리고 이제 공행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제 영국 상인이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청나라에다가 이렇게 상품을 팔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직접 무역을 할 수 있게끔, 공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무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청나라가 타격을 입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게 그 영국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데 대한 물건에 대한 관세를 갖다가 이제 영국과 청나라가 서로 합의해서 관세를 정한다, 세금을 정한다. 즉 이거는 그냥 말이 합의지. 그냥 영국이 원하는 대로 관세를 갖다가 자기들이 그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매기겠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아까 관세란 거는 외국의 상품이 들어왔을 때 자기 나라 상품하고 이게 경쟁력을 갖다가 갖추기 위해서 다른 나라 상품에다가 세금을 더 매겨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시켜가지고 자기 나라의 상품을 보호하기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게 관세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500원짜리 똑같은 물건인데 청나라에서는 1,000원 하는데 영국에서는 500원을 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500원짜리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게 청나라에서 파는 1,000원짜리를 만드는 회사는 그 산업은 점점 이제 아무도 안 사가니까 몰락하잖아. 그래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500원에다가 세금을 500원을 더 때려가지고 청나라에서 팔 때는 1,000원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 청나라 정부는 그 500원에 대해서 이제 수입을 얻는 거지. 그리고 자국의 산업도 물품도 가격대도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관세란 건데, 그 관세를 누가 정하느냐? 영국과 청나라가 합의해서 정한다. 근데 여기서 힘은 누가 더 세냐? 영국이 더 세니까. 말이 합인 거지 뭐. 영국 마음대로 그냥 하겠다는 거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난징조약의 의도 중요해. 이거는 난징조약은 청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야. 우리나라의 강화도 조약처럼 영국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겠지. 그렇지? 불평등 조약. 청나라에 아주 이렇게 불리하게 이렇게 한 조약이니까. 그러다가
또다시 조금 시간이 지나서 2차 아편전쟁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제는 1차에서 자기가 이겼으니까 2차에서 또 대놓고 이제 아편들을 또 팔아먹는 거야. 아편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팔아먹었단 말이지, 영국이. 근데 근데 또 이 청나라가 이제 1차 아편 전쟁에서 했던 그런 이제 그 난징 조약의 그거를 약속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해, 청나라가. 그러니까 영국에 또 거기에 대해 또 불만이 더 많았던 거야. 이 자식들은 말이야, 조약 체결했으면 조약을 잘 지켜야지. 조약도 이행도 똑바로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가 터져. 영국의 상선인 에로우호라는 이 배가 있었는데, 이 에로우호를 갖다가 청나라가 이제 검문을 하던 중에 영국 국기를 시비가 붙어가지고 영국 국기가 찢어지는, 배에 영국 국기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거기에 타고 있던 프랑스 선교사가 이게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 그게 에로우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우리나라 국기가 찢어져, 이 자식들, 프랑스는 우리나라 선교사가 죽었어, 이 자식들 해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또 한 번 더 청나라를 공격해 오는 거야. 그게 2차 아편 전쟁인 거야. 알겠어? 네. 2차.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청나라를 공격해서 이제는 청의 수도인 베이징을 점령을 해버려. 수도를 점령해버린다. 청나라의 완전한 패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아편 전쟁에서 지는 걸 보고 이 흥선대원군이, 외세가, 우리는 청나라가 아주 거대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청나라 별거 아니거든. 그러면서 이 외세가 너무나 무서운 거야. 문을 닫아야 돼. 절대 외국에 발 한 발이라도 못 들어오게 해야 돼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었던 거였었어, 흥선대원군. 아무튼 이렇게 또 청나라가 2차 아편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또다시 이제 조약이 체결되는데, 그게 바로 텐진 조약이야. 텐진 조약. 우리가 텐진 조약이 2개가 있어. 우리가 갑신정변 때 일본과 청나라가 했던 텐진 조약이 있고, 이때 2차 아편 전쟁 때 청나라와 영국, 프랑스하고 함께 했던 조약이 텐진 조약이 있어. 갑신정변 때 했던 텐진 조약은 청나라하고 일본,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철수한다. 그리고 혹시나 다음에 어느 한 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들어오면 다른 나라에 알려준다. 이게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던 텐진 조약.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고종과 민비가 조선의 군대만으로는 동학농민군이 진압이 안 되니까 청나라의 군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가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에다가 알려주고 일본 군대도 조선에 들어오게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텐진 조약은 2차 아편 전쟁에서 있던 텐진 조약이다. 이거는 서로 이게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다. 조약 이름은 똑같아도. 이때 텐진 조약은 뭐냐면, 이제 외국 공사가 베이징에 이제 주둔을 할 수 있게끔 해. 아예 그냥 베이징, 그 청나라의 수도의 외국 공사가 거기서 항상 상주하는 거야. 항상 있고. 이제는 10개 항구를 추가 개방을 해야 돼. 1차 난징 조약에서는 5개 항구를 개방했는데, 여기다가 10개 항구를 더 플러스시켜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개항을 하고, 거기다가 크리스토교를 포교하는 것을 이제 허용을 하게 돼. 이게 바로 텐진 조약이야. 그리고 또 하나 조약이 있는데, 이게 베이징 조약이라는 게 있어. 베이징 조약. 이때 이제 이 조약을 갖다가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이게 연합군이 승리하고 이제 청나라하고 이렇게 텐진 조약을 이렇게 체결하는데, 이때 이제 러시아가 거기서 좀 청나라 편을 조금 이게 이제 들면서, 이게 영국과 프랑스가 너무 무리한 조약을 못하도록 이 러시아가 청나라를 도와줘. 왜 좋은 의도로 도와줬을까? 아니지. 야, 청나라는 앞으로 나도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냐? 안 되지.
근데 이때 러시아 힘도 아주 막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면 이제 이게 난징 조약에 비해서는 그렇게 조약 내용이 그렇게 크게 심하지는 않아. 그지? 그렇게 심한 내용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가 중재를 해가지고 그 텐진 조약을 갖다가 체결하면서 청나라의 어떤 그런 입장을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청나라한테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는 거지. 야, 내가 너거 도와줬으니까 내가 공짜로, 어디 공짜를 바라냐. 야, 우리한테 줘. 러시아가 원했던 거는 바로 연해주. 이게 이제 러시아의 연해주를 갖다가 넘겨주게 돼, 청나라가. 알겠어요? 러시아는 왜 연해주를 원했나? 러시아는 얼어붙지 않는 항, 부동항, 남하 정책을 갖다가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해군이 제일 센데, 그 해군이 그런 어떤 이제 자기들의 러시아에 있는 항구는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얼지 않는 항구를 갖다가 원했고, 이 청나라 땅에 있던 연해주를 얻음으로써 거기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도시를 갖다가 항구를 건설하는 거야, 러시아가. 그러다가 근데 이 블라디보스토크도 보니까 겨울철에는 얼어.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얘네들이, 이 해군들이, 이 군함들이 꼼짝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의 바다는 1년 내내 얼지가 않아. 그래서 조선 더 밑으로 조선을 차지하려고 내려온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2차 아편 전쟁에서 이렇게 통해서 됐고, 특히 베이징 조약은 청나라가 러시아에 연해주를 넘겨주는 게 베이징 조약이다. 이걸 이렇게 알아둬야 돼.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청나라 정부는 영국한테 깨지고 프랑스에게 깨지고 청나라한테 뺏기고 이래저래 막 사방팔방으로 뺏기고 다 모든 이권들이 막 넘어가고 막 쳐발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이제 이 청나라의 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 우리나라에도 조선도 어떤 반외세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청나라에도 어떤 그런 이제 이 반외세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해. 제일 처음 일어났던 게 태평천국 운동이야. 태평천국 운동. 이게 이제 뭐냐면 이 태평천국 운동은 2차 아편 전쟁 중에 일어나. 2차 아편 전쟁 중에. 이게 보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순서를 말할 때 이게 이제 1차 아편 전쟁, 2차 아편 전쟁 그 중에 여기 이제 이게 태평천국 운동이 있다. 이걸 갖다가 그 순서를 조금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태평운동 천국은 잠시 일어났던 게 아니고 꽤나 거기 보면 1851년부터 1864년까지 한 13년간 일어났던 운동이야. 그러니까 아주 크게 일어나고 중국 전체에 아주 이렇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운동이란 말이야. 어떤 운동이냐 하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청나라 정부가 이제 아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배상금을 갖다가 지불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들을 인상한 거야. 세금을 인상하니까, 그리고 또 외국 상품들이 이제 막 청나라에 쏟아져 들어오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청나라의 물가가 이제 막 올라가게 돼. 그러니까 아무튼 백성들이 삶이 어려워졌다는 거야. 농민의 생활이 엄청 어려워져. 이때 이제 뭐냐니까 청나라 이때도 역시 천주교 사상이 들어와 있었는데 평등 사상을 주장하는 그런 이 그리스도교, 이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이 태평천국이라는 그런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해서 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농민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 농민들은 이 평등 사상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 홍수진이 또 내세웠던 게 약간 사회주의 비슷하게 땅을 균등하게 분배해 준다. 내가 세우려는 이 태평천국은 모든 농민들에게 땅을 균등하게 분배해 준다. 그리고 남녀의 차별이 없다. 여자한테도 똑같이 땅을 준다. 남녀 평등을 갖다가 외쳤어. 그러니까 토지 균등 분배와 남녀 평등. 이걸 주장하니까 농민들한테 완전히 큰 인기를 얻은 거야. 응? 역시 그때의 청나라도 이 농사짓는 농민들도 지주, 땅 많은 이 지주들한테 소작해가지고 농사 짓고 또 거기에 대한 소작료, 땅 주인한테 곡식 수확하면 바치고 세금으로 바치고 너무 힘든 삶이었거든. 조선과 마찬가지로. 그런 데다가 이제 땅을 골고루 나눠준대요.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해준대. 그래서 아주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리고 신분제를 또 철폐를 하겠다고 아주 좀 근대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갖다가 가졌지. 그러면서 또 이때 또 어떤 청나라의 어떤 있었던 이게 이제 어떤 그런 아주 악습들을 갖다가 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걸 갖다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장 내용이 보면 뭐냐면 멸만흥한, 여기 나와 있나? 멸만흥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족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멸하자, 만주족. 만주족은 즉 청나라 지배층이 만주족이란 말이지. 청나라 지배층, 그러니까 청나라의 지배층이 이게 여진족이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여진족이 만주족이 아무튼 이 만주족을 갖다가 이제 멸망시키고 한족을 다시금 흥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야. 청을 지배하는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국가를 다시 세우자. 그러니까 토지 균등 분배, 남녀 평등, 신분제 철폐, 이러한 악습 폐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워. 그래가지고 이게 14년 동안이나 이게 태평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건설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건설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이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일단은 이제 이게 이제 지주층들, 중국의 지주층을 신사층이라고 그래. 신사층. 아무튼 중국의 한인 지주, 이때 땅 가진 사람들은 다 한족, 한인들이었고, 한인 지주층은 당연히 자기들은 이 기분이 안 좋지. 자기들이 땅을 갖다가 지금 뺏겨가지고 또 농민들한테 다 이렇게 나누어 줬을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인 지주층, 다른 말로 신사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과 그리고 서양 열강들이 이 연합회 해가지고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을 해요. 그래서 멸망을 한다. 여기 태평천국의 의의는 반봉건, 반외세, 그리고 종교를 아까 말한 크리스트교 종교를 기반으로 하여서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조선의 동학농민운동과 좀 비슷한 어떤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